근데 미리 말하자면 오늘 내고 오시죠. 이 혼돈의 카오스. 얼른 앉으시죠. 거기는 자리가 네 자리 아니니? 거기구나. 정신 차려. 거기 앉아. 뒤에 앉으니까 왠지 아쉬운데. 미리 말하자면 오늘 작품들 뭐 내 작품이어서 많은 것 같지만 쉽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오늘 작품들이 좀 쉬워갖고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산문이 좀 많긴 해서 읽을 거리는 많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진도 나간 반도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엄청 막 주목해서 보고 막 헷갈릴만한 거 그런 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좀 무난하게 처리되니까 후다닥 한번 끝내보고, 그러면 오늘 조금 빨리 끝나니까 문제도 몇 개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13쪽 오셨고, 아무래도 이 작품은 뒷이야기를 재구성했다는 가치 때문에 실린 소설이죠. 소설 자체도 물론 나름 잘 쓰긴 했지만 그거와 별개로 이 파트, 이 영역 자체가 재창작이라는 단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부합한 작품이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출제가 된다면 학교 선생님이 내실 때 그 교과 편찬 의도에 맞춰서 이 작품 자체의 의미를 묻는 문제는 없을 거고, 기존에 원래 있었던 원작 소설 앞부분의 이야기를 담당하고 있는 본범 원작하고 같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푸실 과제들도요 다 원작 본범하고 붙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원작 본범을 여러분들이 봤냐 이거야, 기억이 나냐 이거야.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언급하셨어요, 이 본범을? 이 하지시나 백로 수업하실 때? 그냥 이런 게 있는데 이 뒤에 써진 거야 하고 끝내신 거야? 그러면? 아직 안 했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론 워낙 교양 수준이 높으셔서 본범이라는 소설 정도는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거나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본범 내용 요약된 게 뒷부분에 있어서 학습 활동에 있는 영역부터 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8쪽으로 와주시면 되겠어요. 사실 이 원작 소설에 쓴 표현들을 다 중간중간에 삽입해서 재미를 준 소설이거든요. 근데 본범에 있는 표현법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봤다고 하더라도 기억을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아이템이나 특정 소재들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는 좀 힘들고, 나 같은 삶이나 이제 먹고 사니까 이걸로 먹고 사니까 기억하지. 아마 여러분들이 힘들 텐데, 그래서 이따가 필기 같은 거 같이 점검할 때 다 본범 원작의 소재들이야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왜 이게?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거 위주로 좀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본범 줄거리 일단 읽어보시죠. 따로 읽진 않을게요. 인물하고 관계만 파악한다는 생각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뭐 8줄밖에 안 되네요. 읽어보세요. 118쪽에 있는 거요. 118쪽. 작년에 본범 배웠어가지고 여기였구나, 본범한 게. 모를 리가 없잖아, 그럼 다들. 잘 됐네요. 자, 됐죠? 이 후드려 맞은 게 뭔지, 붙잡고 늘어진 게 뭔지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게 나오거든요. 작년에 공부했던 게 기억나신다면, 그게 벌써 작년이야? 그러면 다 읽으셨으면 기억이 나셨죠? 그거 보니까 113으로 다시 돌아와도 될 것 같습니다. 님들이었구나, 본범이. 보도록 합시다. 113쪽 오셨으면 일단 제목부터 보자. 하지란 말은 들어봤을란지 모르겠네. 백로는 아마 처음 들어볼 겁니다. 자, 님들아, 이게 우리나라는 절기라는 독특한 계산법, 날씨 계절 계산법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무리 잘 몰라도 뭐 동지 정도는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농경국가, 전통적으로 농경을 해왔던 민족이다 보니까 이런 날씨 같은 것들이 중요해서 날씨를 세부적으로 24단계로 나눠놓은 건데, 자,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제목에 대한 의미부터 보면 되겠어요. 하지는 언제일까요? 하라는 말이 담겨있네요. 추나 추동해서 썼던 그 하입니다. 여름입니다. 약간 하지는 여름 한가운데란 뜻인데요. 가장 남중고도가,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을 때입니다. 즉 낮이 가장 긴 시즌을 말합니다. 이때가 가장 길대요. 낮이, 해가 가장 높게 뜨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써 있어요. 참고로 제목 옆에 필기에 백로가 어디 갔어? 백로는 가을 들어갈 때쯤을 말해요.
자, 그러면 이 하지지나 백로는 뭘 의미하는 걸까? 이 작품 솔직히 말할게. 제목밖에 없어. 열심히 공부할게. 스토리는 조금 뻔하잖아.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진도 나가신 분은 알겠지만, 조금 유치해요. 봐봐. 일단 원작 소설 제목 봄봄의 이유가 뭘까? 순환 우리 배웠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노동 이런 거였죠. 얘 맨날 우둔한 나가 맨날 일하고 있어요. 맨날 언제 결혼시킬지 모르는데 반복되는 일이죠. 또, 오, 다 기억하네. 이 봄이 사랑을 의미하는 계절이라기도 한데요. 아니면 우리가 좋은 시절을 얘기할 때도 봄이라고도 합니다. 마침 오늘 공부할 이따가 볼 이육사의 교목이라는 현대시랑도 맞닿아 있는 이론인데 일단 이런 봄은 순환이면서 동시에 이 생각을 해봐. 그때 봄봄의 서술자 나하고 그리고 점순이랑 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연애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잖아요. 다 젊은 친구들이고 그 감정을 또 이 봄이라는 계절 속에 담았다라고 하면 또 얼추 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서술자 나와 점순이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하지, 백로, 이건 뭐야? 여름, 가을이라는 뜻이잖아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일단 제목 자체가 의미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후속 작품이라는 걸 그냥 대놓고 알려줍니다. 티 나죠? 앞에 건 봄이고요. 뒤에는 여름, 가을이니까 바로 뒷작품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봄은 있었던 가장 갈등이 최고조 있었던 계절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를 굳이 이제 교과서 펼치자면 잠깐만. 미안. 하지 진화 백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목 자체는 하지를 끝나고 이제 백로로 가고 있는 중간을 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지가 남중보다 가장 높다고. 가장 뜨거웠던 거를 넘기고 이제 시원해지는 일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봄봄이 둘의 사랑 얘기였다면 이 하지가 둘이 결혼해서 사는 얘기 정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보여주는 제목은 하지 지나서니까 자, 가장 뜨거운 시즌을 넘어서 이제 시원해지는 계절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가장 하지를 열정으로 잡는다면 열정적인 상태라고 해볼까요? 상태를 지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성숙해가는 따로 안 써줘도 됩니다. 거기 뒤에 다 써 있을 거예요. 성숙으로 가는 코스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자, 일단 두 가지 의미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 있겠죠. 후속 작품을 알려줍니다. 그냥 계절 자체로. 두 번째, 봄이 사랑했던 그 시즌을 말했다면 하지는 가장 뜨거웠던 시즌, 뭐 둘의 결혼이나 그 과정, 결혼까지 성립 과정이겠죠. 이 작품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를 지났으니까 이제 둘은 결혼하고 이미 다 가장 열정적인 시절을 다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숙해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꽤 성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봄봄에 있던 어리숙하거나 좀 뭔가 얘 뭐지 싶은 점순이랑 다르게 뭔가 업그레이드 된 친구들이 나와요. 제목에서 이미 암시하고 있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자, 제목의 의미는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고 인지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내용이 주절주절 어디 써 있냐면 제목 왼쪽에 파란색 필기 있잖아요. 거기에 좀 더 자세하기보다는 좀 더 길게 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왼쪽 아래로 내려오겠습니다. 박스 있는데 작품 개관부터 볼게요. 단편 농촌 넘어갈게요. 똑같습니다. 봄봄하고. 두 번째 성격인데요. 해악 토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악에 우리가 많이 했죠. 웃음을 유발하는 코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작품은 딱히 비판적 요소라고 넣기보다는 약간 여기에 물론 이제 빌런이 등장하긴 해요. 악역이 등장하는데 그 악역을 통해 비판하고자 하는 사회 고발 이렇게 보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장인과 기존에 있었던 서술자 나의 갈등 관계가 풀어지는 화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좀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다른 고전 소설에 나왔던 그 악당들 있잖아요. 뭐 정한담, 뭐 최일기 이런 얘들과는 좀 다르게 나쁜 놈은 맞는데 그 악역이 갈등 해소를 위해 수단으로 사용되는 도구로 사용되는 성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악역이 메인 테마가 아니라 이 악역을 대처하는 장인과 서술자 나의 화해 관계가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해악이란 말만 있고 뭐가 없어요. 본본과 다르게. 풍자가 없어요. 여기에는.
무언가 비판할 요소 보기보다는 그냥 웃음을 주말하는 요소로서 화해라는 코드를 던지고 싶다. 그래서 풍자가 빠져 있는 겁니다. 본문과 다른 거고요. 토속 얘기 조금만 해볼까요? 우리 1학년 때 시 같은 거 할 때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 일단 미리 말하자면 그냥 고교 문학에서는 이 두 개 그냥 같다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뭐 모의고사도 최근에 보셨고 모의고사 봤지? 1컷 몇이야? 89. 꽤 어려웠나 봅니다. 어려웠냐? 몇 점인데? 넘어갈게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자고. 토속하고 향토 같은 말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 땅에 속해 있는 성질이라는 뜻이야. 그 지역, 그 땅에 속해 있음이라는 뜻이고 향토는 향수할 때 향입니다. 뭐 고향할 때 향이라 하면 되는데 시골로 많이 번역돼요. 시골 땅스러운이라는 뜻이야. 사실상 근데 고교 문학에서는 이걸 구분하는 기준 자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같은 걸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럼 뭘 토속 향토라고 하면 되냐? 도시스럽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빨라요. 이거 자체 뭐 시골스러움, 이렇게 어떤 소재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풀고 있겠지만 만약에 나중에 갔을 때 이게 이 토속으로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신다면 그냥 반대말로 처리하는 게 좀 더 빠릅니다. 도시스러움과 반대말이니까 도시에는 있다고 보기 힘든 세종정부청사에 있다고 보기 힘든으로 잡으면 좀 더 편하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지게 막대기. 여러분들 집에 지게 막대기 있으신 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향토적 소재예요. 그걸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나오는 소재들이나 공간일 수도 있고요. 논마지기 이런 것도요. 도시에 논마지기가 있을 리가 없어요. 다 향토적인 그리고 토속적인 소재니까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그걸 챙기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되니까. 자, 배경은 1930년대인데요. 짜잔, 이 배경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본범원과 똑같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창작 시기가 달라요. 작품 속의 배경은 1930년대와 똑같습니다. 근데 원작은 1935년에 썼기 때문에 작가가 살았던 그 시기 그대로 그냥 그 시대가 반영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20년 전에 나온 거예요. 상대적으로 얼마 전이죠. 그래서 현대사회의 모습, 현대사회의 가치관이 들어있어요. 그 비교를 보는 것도 꽤 재미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30년대 가치관이 들어간 30년대와 이제 2000년대, 90년대 후반, 이게 2000년대 나왔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2003년인가인데 2000년대에 즉 현대를 살아가는 21세기의 가치관이 반영된 30년 그 차이를 보라는 건데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생각이나 그리고 움직이는 가치관들도 그 작가 창작 배경 때문에 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대는 작품 속 배경은 30년대를 일치. 하지만 창작 시기는 작가의 창작 시기는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진 가치관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거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에 학습 활동에 있더라고요. 자,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 동일합니다. 변함없고요.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화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거 주제 맞추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열리는 결만 드립은 안 칠게요. 굳이 다 아시죠? 자, 넘어가죠. 작품을 이제 안 나간 반도 있죠. 이게 학교 반마다 진도가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이거? 시험 첫째 날이라며 24일이래요. 신난다. 나는 좋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볼 동안 난 뭐 하고 있어? 놀잖아. 그 주 주말은 휴강인 거 아시죠? 아쉽다. 여러분들 월화에도 시험 본다며? 시험 수목금에 시작하고 월화까지 보는 건가? 그러면 일요일날 수업하면 안 되죠. 월화 공부하셔야 되죠. 아쉽지만 저는 일요일날 휴강하겠습니다. 슬픔을 집에서 게임과 함께 달래고 있을게요. 진짜로 할 게 없어. 114쪽 와도 될까요? 저 닮은 동물이 있네요. 자, 하지신나 백로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근데 이거
이거 내가 읽을 게 사실 없거든. 극현대소설. 우리가 봤던 좀 예스러운 현대소설이 아니고 21세기 나오는 완전 트렌디한 현대소설이고 읽는데 전혀 지장 없고 어려운 말도 없습니다. 심지어 난 지금 오늘 걱정하고 온 게 님들이 본범을 까먹었거나 잘 모르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번 시험범, 작년 시험범이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막힐 건 없습니다. 딱 몇 개만 찍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안 푸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끊어서 좀 가도록 할게요. 일단 앞부분 줄거리와 전개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22번째 줄까지네요. 전개 부분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이미 학교에서 반 나간 분은 필기 위주로, 어휘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주시죠. 됐나요? 안 길죠. 나의 이 불편한 마음을 이해하면 여기는 넘어가도 괜찮아요. 나의 불편한 마음의 이유. 앞부분 줄거리 그래서 읽어달라고 한 겁니다. 자, 결국엔 결혼을 했네요. 잘 됐구만. 결혼은 꼭 잘 된 걸까? 결혼 잘 됐는데 결혼하게 된 조건이 뭐라고 써 있었어요? 앞부분 줄거리. 새 대릴 사위. 점순이 여동생이 있었나 보네요. 끝순이었던가요? 점순이 여동생이 역시 옛날에 자기처럼 일을 해주는 그 대릴 사위가 오면, 그러니까 올 때까지 농사를 도와주겠다. 예, 그게 결혼 조건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전개 파트 보니까 어때요? 이제 장인이 이제 찾아오잖아요. 아마 둘이 살고 있는 점순이와 나가 살고 있는 신혼집이겠죠. 찾아오는데 누가 이 대사를 해요? 마실을 갖다는 등. 여러분들 이거 문장이 큰 따옴표가 아니라 저렇게 그냥 서술로 쳐 있어서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하는 말인데 11번째 줄 밑줄 보시겠어요? 11번째 줄 볼게요. 처음부터 볼게요. 박서방 걔 있는가? 서술자 나의 이름이 박씨였네요. 자, 하고 불러냈다. 그때마다 나 대신 이거 뒤에 거를 붙이지 마세요. 점순이가 하고 슬래시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나 대신 나도 있고 점순이도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야. 둘 다 있는데 나는 대답 안 하고 점순이가 저 뒤처럼 말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요? 저기 놀러 갔어요. 지금 낚시하러 갔어요. 라고 대신 대답해줘서 뭡니까?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혼을 했어요. 약간 이제 계약 위반이죠. 그래서 결국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새 대릴 사이가 왔어요. 얘가 문제겠죠. 새 대리사가 왔는데 그때 나의 심리가 더부룩이라고 한 거예요. 예, 더부룩하대요. 왜 나쁠까요? 뭐 우리 이 정도는 다 눈치챌 수 있죠. 자기가 못 도와줘서 일할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새 대리사회를 빨리 뽑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런 암시도 가능하죠. 지금 빨리 구해야 돼서, 왜냐면 내가 지금 도와주지 않으니까, 내가 농사에 안 지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장인이 그 늙은 몸으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빨리 뽑다 보니 문제 있는 얘가 왔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즉 이 새 대리사회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개연성을 부여해주는 코드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이 두 개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전개 부분은 이때의 심리까지 파악한다면 성공입니다. 왜 마음이 불편한지 정확히 알아주셔야 돼요.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해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자기도 일 안 하고 그냥 점심시간 놀고 있으면 좋지. 근데 그것 때문에 새 대세가 빨리 온 거 보니까 아 이거 좀 미안한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게 바로 거기 14번째 줄이었던 거였어요. 됐죠? 저 지게 막대기 뭐 해학적 소재 이런 거 설명 안 드릴게요. 님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죠. 기억나시죠? 작년에 공부했던 거. 자 그래서 우리 장인님이 또 급하게 대릴 사유를 드릴 거라 생각하니 나 때문에 내가 일을 안 도와줘서 이렇게 읽으시면 성공입니다. 다 된 것 같고요. 참 요거 하나만 쓰고 갈까요? 그 두 글자만 쓰면 돼요. 어디 갔어? 저기요. 16번째 줄입니다. 16번째 줄에 각진 괄호로 묶여 있는 거 확인되실까요? 체격은 나보다 머리통 하나는 더 작았지만 눈꼬리는 마치 족제비처럼 위로 솟은 게 마냥 어숙해 보이지 않은 이렇게 써 있죠. 아유 다 아시는 겁니다. 님들아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한 거야, 간접 제시한 거야? 간접 제시 하나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접 제시, 직접 제시 처리 방법 기억나시나요? 구체 정보는 간접 제시, 추상, 심리, 주관 그대로 나오면 역시 직접 제시 이렇게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읽은 거는 완벽한 외양, 즉 겉모습에 대한 묘사, 감각 정보기 때문에 정확히는 시각 정보기 때문에 간접 제시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시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거 알지? 이거 모르나요? 혹시 이 말 뭔지? 믿었다. 이거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게 좋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믿었다는 좋다는 뜻이야. 믿음직스러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정어랑 같이 써야 돼요. 나쁜 뜻을 쓰려면. 믿었지 못하다. 즉 믿음직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믿었다는 믿음직스럽다라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왠지 믿어웠다. 좋은 말이에요. 이거는. 왠지 믿었지 못했다. 이게 나쁜 거예요. 그렇지. 믿었다는 페이스 풀 맞을까? 내가 최근에 이거 틀렸으면 이거 틀리고 빨리 지우. 이거 아니지? 맞아?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나도 수능 영어를 봤잖아. 나도 나 초등학교 때 365 학원도 다녀봤어. 엄마가 보내갖고. 그것도 좀 웃긴데 옛날에는 좀 우리 엄마가 관심이 없었나? 365학원을 들어갔는데 초2 때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 영어 교육 따로 하면 우리 엄마 그래도 좀 깨어있는 아줌마였어. 근데 365학원을 초등학교 2학년 때 가는데 가서 수업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단어 막 하고 막 서로 대화하고 원어민 선생님 들어와갖고 헤이 하이 봉수 막 이러고 있는데 난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한 반년 다녔어. 당연히 느는 건 하나도 없지. 무슨 말인지 서로 못 알아듣겠어. 근데 이상한 게 지금 나는 분명 입학 테스트를 보고 이제 배치가 됐는데 그 반으로 배치됐단 말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 배치된 거야. 거기 외국 유학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반년 동안 있었잖아. 영어가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때 영어 공포감. 그리고 이제 새 반으로 이제 옮겨졌고, 아이고 미안하다고 아마 엄마가 가서 이제 진상을 폈겠죠. 새 반으로 옮겼는데 거기서 이제 뭐 했냐면 파닉스를 시작하더라고. A는 아래. 너무 재밌는 거야. B-U-S는 버스라고 읽으면 되는데 왜? B가 비읍이고 U가 어니까 S가 시우. 와우! 그렇게 시작했으면 내가 영어를 더 잘했을 텐데. 어찌됐든 돌아왔어. 미안해. 너무 샜다. 네, 좋은 뜻입니다. 뭔 얘기 하려고 했냐면 내가 영단어 지금 갑자기 왜 듣고 했냐면 최근에 내가 그래도 수능 영어를 해서 나름 그래도 영어 나 상대평가 영어에서 1등 나와서 그래도 대학 갔잖아. 그래서 나름 영어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제 아니더라고. 이제 영어 못 읽겠더라고. 옛날엔 그냥 우리말처럼 말은 못하지, 듣지도 못하는데 읽을 수는 있거든. 영어책은 원문 정도는 이제 안 되더라고. 늙어서 그래요. 술, 담배 줄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인데도. 다 얘기된 것 같습니다. 장인은 이게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하나가요. 장인이 그러면 일 안 도와준 거에 대해서 초반에 어떻게 해요? 점순이가 남편 저기 놀러 갔는데요 하니까 장인이 어떻게 해요? 그 색이라고 안 하고 하고 갔다고 했잖아요. 당장 내색은 안 냈어요. 자, 내색 낸 적이 있나요? 근데 있어요. 님들이 읽으신 부분에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아까 내색을 안 했다가
세 대릴 사위가 오고 나서는 그걸 내색합니다. 21번째 줄입니다. 됐을까요? 그 친구가 오고 난 다음에 한 대사 중에 자네처럼 한 입으로 두 번 할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라는 말에서 이렇게 책망하는 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안 할 때도 있었고요. 헛기치며 그리고 할 때도 있었다. 뭘 기준으로? 새 대릴 사위에 왔을 때를 기준으로 이 정도 서사 파악은 하자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될까요? 위기 부분입니다. 115쪽에 11번째 줄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출발. 취향에 좀 맞습니까, 소설이? 취향에 좀 맞습니까? 표정이 시험에 나오니까 보는 거죠. 그냥 딱 이 표정이라서. 다 읽으셨을까요? 두 개만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반어. 왜 어떻게 나오냐? 우리 시에서 맨날 봤지만 소설에서도 당연히 반어가 존재할 수 있죠. 왜냐면 반어는 시 용어가 아닙니다. 인간 표현 용어입니다. 심플하게 가시면 됩니다. 반대로 말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한자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사회를 하나 얻은 것 같구만 이라고 서술자 나가 서술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제대로 된 사위가 필기가 되어 있죠. 세 번째 줄 보시면 제대로 된 사위 아래 반어적인 표현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술자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릴 사위, 이 새롭게 온 대릴 사위를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태도를 유지합니다. 누가? 서술자 나가요. 초반에는 왜 마음에 안 들었죠? 생긴 것 때문에요. 두 번째는 왜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가슴이 아프네. 두 번째는 왜 마음에 안 들었나요? 말 때문에요. 형님 하는 그 말과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 말, 태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장인의 말을 듣고서도 이제 확실하죠. 즉 이게 반어으로 새 대리사회에 대한 나의 태도는 한결같습니다. 계속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변한 적 없습니다. 그거 조심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장인이 책망하는 게 한 번 살짝 더 지나가요. 이거 우리 놓치기 쉽거든요. 앞부분에 뭐 한 번 기침 하나 나오고 한 번은 이제 말을 대사 하나 나오고 했는데 여기에 살짝 한 번 나옵니다. 10번째 줄입니다. 10번째 줄에 딱 그 부분만 밑줄 쳐져 있는데 남자가 누구처럼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쓰겠나. 이 누구가 바로 서술자 나. 네, 역시 결혼할 때 대리사회 오기 전까지 농사를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지지 않은 거를 책망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두 번 나와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본범에 나왔던 표현 이거 드립 안 한다고 했었죠. 뭐 수염 잡고 막 이런 거 안 할게. 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절정 읽어주셔야 되는데 페이지가 넘어가네요. 절정 다 읽어주세요. 자, 출발. 이 교과서는 지금 보고 계신 점순이의 성격을 의문스럽다라고 써놨거든요. 이게 잘 안 쓰는 말이에요, 현대. 여러분들이 대부분 모를 확률이 높은데 일단 좋은 뜻으로 쓰냐 하면 솔직히 좋은 뜻으로는 안 써요. 이 의문스럽다는.
언제 쓰냐면 겉으로는 멍청한 척,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른 척 하는데 속으로는 다 엉큼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뜻을 가져요. 의문스럽다가. 일단 써놔볼 거예요. 한자 써도 될까? 과제에 있던데. 아니야. 이거는 오버하지 말고. 그래서 의문스럽다는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부동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겉이 좋게 말하면 순진, 나쁘게 말하면 우둔, 멍청이 하게 보이는데 등이 하나 나가고 있군요. 속은 좋게 말하면 꾀가 많고 나쁘게 말하면 사전에는 엉큼하다고 써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맞는 납득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속으로는 다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거를 점순이라고 하는데 교과서에 써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 읽은 파트에서 그게 보이냐 하면 글쎄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속으로 꾀가 많은 꾀를 지금 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사악한 생각이죠. 계약서를 불태워버립시다 이러고 있으니까 나름 속이 엉큼한 것도 맞다. 그래서 의문스럽다는 성격 설명이 나오면 맞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잘 안 보이더라도 그냥 대놓고 써 있어서 그래요. 됐고요. 꾀가 많은 점순이의 모습 뭐 시리즈로 나오고 있죠. 뭐 앞부분에 조금 있었는데 넘어가고요. 오히려 이 앞부분에서 점순이의 의문스러움이 좀 보이긴 합니다. 장인이 약간 자기 아빠잖아. 자기 아빠가 와서 그 박서방 있나? 그 농사 지어야 되는데 하니까 아빠 저기 놀러 갔어요 걔 라고 하는 게 조금 의문스럽기도 하네요. 지금 다시 보니까. 자, 그거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말이나 어려운 건 없어 보입니다. 자, 당한 거 나왔고요. 이제 마지막 결말 보도록 합시다. 읽어주세요. 다 됐을까요? 뭐 별거 없으니까 후다닥 읽으시면 됩니다. 장인의 심리 변화가 느껴지셨나요? 안 느껴지셨나요? 장인의 심리 변화가 장인의 심리 변화가 간접적으로 제시되고요. 뭘로 제시되냐? 외양으로, 겉모습으로 혹은 행동 태도로 나옵니다. 어디냐? 두 파트만 읽으면 됩니다. 어디 갔어? 5, 6, 8 번째 줄입니다. 8번째 줄 보시면 짜부라지고 맥 빠진 노인네 요거고요. 그 다음에 25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명이 잡고 한 명이 털자라고 둘이 이제 계략을 짜고 나니까 갑자기 자세가 바뀌어요. 25번째 줄 아까와 다르게 뒷짐도 지고 내 그 본봉 원작에 있었던 그 장인 모습입니다. 걸음도 뒤틀게 걷기 시작했다. 그래서 심리가 변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필기를 볼까요? 근심에 빠져 기운이 없던 장인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평소 모습을 회복함. 네네, 충분히 심리가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뭘로 제시되었다고? 외양, 태도, 행동으로 나타났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된 것 같고요. 지게막대기 원래는 이제 싸운 건데 지금은 이제 화해의 상징이다 되어 있는데 이런 걸 틀리지는 않으시겠지. 다 된 것 같습니다. 한 바퀴 읽었고요. 소나기들이 따로 치셨나요? 황순원의 소나기? 그러면 더 볼 게 없습니다. 오른쪽에 인물 성격 이런 스토리는 님들이 그냥 안 봐도 됩니다. 할 얘기 추가적인 게 없습니다. 네, 도저히 할 게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저번에 못한 서민귀족을 봐야 됩니다.
페이지 161쪽이요. 말씀드렸죠. 이거는 서민귀족은 희곡, 서민귀족하고 양반탈춤 다 희곡이잖아. 서민귀족, 양반탈춤 다 희곡이잖아. 둘 다 희곡이잖아. 뭘 끄덕끄덕해 아까부터 자꾸. 아니지. 이 서민귀족만 희곡입니다. 양반탈춤은 희곡이 아닙니다. 희곡은 대본을 말합니다. 그래서 극은 맞지만 뭐 가면극, 민속극은 맞지만 희곡이라는 대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갈래 2개 봤었죠. 자, 서민귀족은 요것만 봤었는데 그때 희곡이라고 써 있는 게 바로 봉선탈춤과 차이점입니다. 즉 이미 치밀하게 장치가 짜여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저번 주에 봤던 이 봉선탈춤하고 차이점이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대본이 있냐 없냐, 짜여진 게 있냐 없냐. 즉석적인 게 당연히 봉선탈춤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그러니까 관객과의 소통이라든지 말 건다든지 무대 장치가 특별히 없다든지의 특징이 사실 이 대본 여부로서도 이미 판정이 나 있다. 다 이건 대부분 다 나간 것 같던데 나 이것도 읽기 솔직히 싫어갖고 이거 야 우리가 양키 탈춤을 왜 봐야 돼 이거 옛날에는 이걸 보면서 막 하하호 하면서 깔깔 프랑스 아줌마들이 막 웃었나 봐요. 우리는 좀 한국 봉선탈춤 보고 웃기도 힘든데 얘들 개그 코드에 좀 하기 힘들죠. 아참 이거 서민의 뜻 알려주셨나요? 그것만 서민의 뜻 부르주아였죠. 부르주아는 우리가 현대에 쓰는 거랑 좀 다릅니다. 얘 오늘 왜 이래? 부르주아는 지금은 돈 많은 사람 이런 식으로 쓰지 않나요? 예, 이 당시는 프랑스 혁명 직후기 때문에 부르주아가 이제 노예에서 벗어난 상태? 조금 더 들어가면 가난한 평민보다는 그래도 사회적 활동을 하기 시작한 평민 정도. 현대 시민의 토대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약간 우리가 쓰는 부르주아, 부자랑 다르게 그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 시민이라는 건데 이걸 서민이란 말로 번역한 거예요. 뭐 나쁘지 않은 번역입니다. 이거 말고는 더 없어요. 안 그래도 무슨 평민귀족 이렇게 되는데 좀 이상해요. 왜냐면 그 당시 평민은 또 다른 계급이 있어갖고 오해가 또 생겨버리니까 서민이라는 개념을 좀 써버렸어요. 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작품의 스토리부터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 귀족이 되고 싶어하는 서민인 겁니다. 양반탈춤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단독으로 안 나와요. 양반탈춤과 무조건 세트입니다. 양반탈춤도 계급이 높아지고 싶은 건가요? 그 차이가 있어요. 얘는 계급을 높여주고 싶은 거고요. 양반탈춤은요. 자기 계급에 맞는 고급 유희를 즐기고 싶은 건데 둘 다 그 급이 낮게 세팅돼서 웃음을 유발하는 거죠. 다만 차이는 있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급을 높아지고 싶은 존재와 자기 계급을 맞게 행동하고 싶은 사람과 그게 양반탈춤과 서민귀족의 기본적인 비판 대상의 차이점입니다. 이거 해볼까요 일단? 자 옵시다. 162쪽으로요. 이거 안 나간 판 있나요 혹시? 이건 다 나갔어요. 그러면 나 좀 편하게 할게. 여기서 말뚝이와 비교를 또 해야겠죠. 오늘 문제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양반탈춤 문제가 아니라 이 서민귀족하고 비교하는 문제들을 드릴 건데 갈등 관계가 약간 지금 이제 여기선 주루댕이죠. 주루댕을 조롱하는 존재가 존재하는데 아무래도 말뚝이랑 대응합니다. 갈등이 유발되나요? 유발돼요. 무언가 시킨 걸 잘 안 되어 있거나 요구한 대로 안 되거나 엉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생기는 갈등이 어떻게 해소돼요? 달래주나요? 달래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좀 달라요. 무시해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 다 그거네요. 자, 밑줄이 잠깐만 이렇게 심한 여러분들 써있는 말이 무시밖에 없습니다. 15번째 줄, 그 다음 필기, 그리고 22번째 마지막 줄 다 무시하고 있다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필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저기도 무시해요. 나는 이거 생각하고 말한 건데 163쪽의 세 번째 줄이요. 163쪽의 세 번째 줄 보시면
완전 훌륭한 예복이죠. 아주 솜씨 좋은 양새들이 6번이나 손질했습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팔에 신발이 안 맞아서 아파요 하니까 아주 솜씨 좋은 사람이 바로 이 옷을 만들었습니다. 예, 전형적인 무시입니다. 그거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건 거짓말이라는 게 바로 다음 줄에서 이제 연결되겠어요. 꽃을 거꾸로 달았어요. 솜씨 좋은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솜씨 좋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도 사실 신뢰하기 힘든 말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164쪽으로 올게요. 님들아, 이거는 그나마 좀 봐줄만 하거든요. 세 번째 줄이요. 관현악 박자요. 아! 봉산탈출과 다르게 악공이 있군요. 봉산탈출도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봉산탈출도 심지어 악공한테 말을 걸어요. 거기 악공놈들 그런 거 다 치우고 그냥 홀쭉이 그 불필이나 불어줘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악공, 연주해주는 악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현악하고 차이는 뭘까요? 관현악이 잘 생각해봐. 길거리에서 관현악 본 적 있어요? 오케스트라 길거리 공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왜? 이 관현악 자체가요. 실내에서 벽에 부딪혀 소리가 반사되는 파동을 이용한 걸 계산해서 나오는 음악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서 했을 때 그 의도한 음이 안 나온대요. 뭐 내가 뭘 알겠냐마는 그렇대요. 자, 그럼 처음부터 이제 실내를 전제로 한 음악인 관현악이 써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나 이제 막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고요. 국민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막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알려지기 전이고, 한국 문화를 외국인이 조금만 알아줘도 막, 너무 막 감격스러워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예, 요즘이랑 좀 많이 다르죠. 풍물놀이가 이제 세계에 소개됐대요. 우리나라 사물놀이, 풍물놀이 아시죠? 북치고 장구치고, 예, 그 봉사활동 그거요. 그래서 초청받아서 공연을 하고 갔대요. 다 나갔대요. 왜 그랬게요? 꽹과리를 치는데 버틸 수가 없대요. 그 관현악 오케스트라 공연장에서 했는데 꽹과리 치고 하는데 듣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고 들을 수가 없대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악기를 선정하는데도 이 무대랑 관련이 있구나. 자, 관현악 써 있어요. 나름 그 얘기가 어디 볼까? 164쪽 보고 계시죠? 왼쪽 아래 구석 보시면 관현악 설명이 있고요. 그 아래에 일반 용례 있습니다. 별거 없네요. 지금 다시 보니까. 자, 그래서 관현악은 기본적으로 실내에서 연주하는 걸 전제로 한다. 하지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북이나 장구나 타악기 위주의 봉산탈춤에서의 악공들이 사용한 악기들은 실외를 전제로 한다. 즉, 음악을 연주하는 세팅된 음악도 이 무대 장치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구나. 그 차이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 이제 가장 재미난 부분이래요. 다들 읽어보셨으니까 굳이 저랑 같이 안 웃으셔도 되죠. 날이 뭐 각하 전하 오오 하면서 됐지. 여기서 다 막 빵 터졌대요. 주루등의 그 부분 16번째 줄의 마지막 대사. 타이군 하마터면 다 털 뻔했네. 무슨 소리야. 폐하라고까지 불렀으면, 황제를 부르는 호칭까지 불렀으면 와, 또 더 팁을 줬어야 했는데 안 불러서 휴 다행이다 라고 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빵 터졌대요. 웃음을 유발한 요소였대요.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춤도 추나요 하면 네, 춤도 춥니다. 똑같죠. 그래서 수습공들이 기뻐 춤을 춘다라고 되어 있고 등장인물이 춤을 추는 거는 공통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춤으로 다른 장면과 구분시켜주는 것도 맞는데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봉산탈춤은 춤 한번 추고 난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가 짱구처럼 그냥 새로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즉 연결이 안 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어져요. 앞 내용과. 그래서 뭐라고 써져 있냐? 따로 쓰실 필요 없어요. 써져 있어요. 어디였지? 17번째 줄. 예, 춤추는 그 부분 보실래요? 4명의 수습공들이 거기 필기 보겠습니다. 수습공들이 기뻐서 춤을 추는 서민귀족의 춤과 음악은 봉산탈춤과 달리 내용이 연결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건 오케이. 하지만 내용이 단절시키는 거는 no. 내용은 이어진다. 장면은 구분해주지만 그 차이 하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 안 보고 있는 거 알죠? 좀 나도 읽으면서 좀 민망 유치해갖고
된 것 같습니다.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죠. 니콜은 왜 등장한 거야? 자, 넘어갑시다. 더 말씀드릴 거 없을 것 같아요. 비교하는 표 박스 계속 나올 텐데 글쎄 이미 다 할 말은 한 것 같습니다. 뭐 관계의 역할이라든지 무대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미 다 얘기한 거니까 굳이 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빠르게 넘어가죠 이거는. 유축열 좀 보도록 할게요. 어, 213쪽입니다. 우리가 프린트 버전 먼저 봤었죠. 일단 저번에 우리가 그 프린트에 있는 버전에 있는 내용 위주로 설명 들었는데 오늘은 이 작품이 왜 쓰여지는지를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스토리는 어차피 똑같잖아. 그러니까 청한담 쉐일기가 걔들이 나쁜 놈이고 걔들을 구원함으로써 가문을 다시 세우는 유충렬의 이야기 그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야. 오히려 내용은 별거 없어요. 자, 황제가 등장합니다. 이 교과서에는 없지만 저번에 학교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에는 있었죠. 어때요? 갈굼 먹죠. 유충렬이 엄청 갈구잖아. 그러다가 이제 태자가 아유 왜 그래 라고 해갖고 제가 미쳤나봐요. 저 열심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갈등이 이제 봉합된 건데 이 황제 어느 나라게요? 중국 명나라예요. 명나라. 그리고 토번하고 어디였죠? 가달이군요. 오랑캐예요. 오랑캐. 걔들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중국이 아닌 다른 부족 국가를 말하겠죠. 어디였더라 얘들이? 토번이면 돌궐 계열일 텐데 뭐 잘 모르겠고요. 저도 얘들이 이제 악당이고 외래 민족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애 중에 반역을 해서 최일기하고 정한담이 결국에는 역모를 일으키고 이제 대응하는 거잖아요. 구출합니다. 누가? 유충렬이. 이거 뭐를 말하고 싶어서 이런 스토리를 짠 건가 이거예요. 자, 이 작품은 작자 미상이에요. 아까 누가 썼는지 몰라. 일반 백성이 쓴 거야. 이 일반 백성이 왜 이런 스토리를 했냐고 하면 창작시기를 고려한다면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찾아진 다른 작품과 비교한다면 왜 썼는지가 너무 뚜렷해집니다. 자, 저번에 배웠던 걔는 상관없고 저 박시전 기억나시죠? 그거랑 똑같은 시기에 발굴돼요. 박시전이랑 같이 세트예요. 왜? 병자호란으로 인한 자존심 상처의 회복을 위한 겁니다. 자, 근데 이상해요. 황제 이거 중국이고요. 유충렬 이거 중국 사람이에요. 이 소설에서는 물론 한국 소설이지만 심지어 이거 국문으로 써져 있었어요. 훈민정음 형태로 써져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그냥 즐겨서 읽었다는 거죠. 근데 왜 중국을 세팅했을까? 그 안에 대응하는 인물이 딱 떨어져요. 자, 일단 명나라로 해도 괜찮은 게 병자호란 자체의 주체.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문에 조선이 큰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는데 병자호란을 일으킨 존재는 여진족입니다. 그리고 여진족이 명나라를 몰아내고 명나라를 사실상 멸망시키고 자기들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청나라예요. 그러면 얘들이 뭐에 대응하는 거예요? 청나라. 여진에 대응합니다. 실제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명은 실제 명이고요. 그러면 이 청나라 여진을 우리한테 아픈 역사를 줬으니 얘들을 깨부숨으로써 즐거움을 얻어야 되니까 이쪽들이 악역으로 설정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무대가 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역시 명나라가 그래도 아군 편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배경을 한반도로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한반도로 해버리면요 역사적 제약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박시전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거지스럽잖아. 박씨가 다 불태운 다음에 자 뭐 하늘의 뜻이 그러니 어쩌겠어. 저기 우리 세자를 잘 데려가거라 이러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읽으면서 억지스러운 거야. 그런 억지스러움을 좀 해소하고 청나라를 자기들이 이제 깨보고 싶은 청나라에 대한 그 청나라를 밟는 서술은 유지하되 억지스러운 전개를 삭제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명나라를 중국 무대를 배경을 잡았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예요. 박시전은 한반도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데 왜 같은 목표를 가진 육축론자들은 중국을 배경으로 했는가? 사건의 자연스러운 전개, 좀 더 자유로운 전개, 선실적 역사적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육축론자 옛날에 나왔던 기출 찾아보니까 있는 대사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에이 이거 너무 억지가 아닌가요? 라 할 수 있는데 아니요, 너무 강력한 힌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유충렬이 이 명나라를 구해주는데 구한 다음에 이제 이 최일기 정한단 토번 가다를 정벌한 다음에 누굴 데려와요. 데려온 게 누구냐면 태자, 태후 이런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황후. 근데 그게 왜요? 이 청나라 여진이 조선에 쳐들어와서 병자호를 일으키고 항복을 받은 다음에 데려간 게 이 시리즈예요. 이 시리즈를 구원하는 묘사들을 굳이 넣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됐을까요? 피곤하세요? 나 이거 봐야 되는데. 우리 저번 판본에는 없었지만 오늘 버전에 있습니다. 적강 구조가 뚜렷이 드러나죠. 익성이라는 게 또 나오고 자미성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좋은 거고 나쁜 거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뜻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미현 대장성이 원래 천상계에 있었던 유충렬의 원래 전신이고요. 익성, 나쁜 놈입니다. 얘가 천상계에 있었던 정한담의 전신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세팅되면서 시작하는데 이름이 왜 성으로 끝나요 하면 하늘에 있는 존재니까 별성자를 써서 이름을 짓는 게 그 당시 국룰이었답니다. 그런가 봐요. 님들아 이거 다 안 읽은 사람 있죠? 이렇게 합시다. 아유 졸려. 이거 다 못 나가거나 안 나간 반들은 읽으세요. 나 이거 안 읽을게. 그래서 읽고 몇 개만 찍고 그냥 쉴 테니까 자 쉬는 시간하고 읽을 시간 섞어드릴게요. 지금 57분이거든요. 3분이면 읽거든요. 10분 쉬면 돼 있죠. 그래서 2시 10분에 이어서 할 테니까 읽고 쉬세요. 근데 궁금한 게 그 정한다는 익성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최일기는 천상계 존재?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상계 존재가 아니에요.